지금 이제 시장이 어쨌든 오늘 지수 23포인트 상승을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시가총액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상탄력이 좀 약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SK하이닉스를 가져온 것은 엊그제 그 삼성전자를 이렇게 소개시켰던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일본이 군사적으로 오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전용이 아니라면 수출 그 프로세스를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의회에서 이제 삼각 동맹에 대한 그런 그 결의안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폼페오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죠. 국무장관이 정부 보호 협정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각 동맹이 깨지지 않길 바란다라는 그런 코멘트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이런 상황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후속 조치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쨌든 지금 뭐 이 일부 규제 조치 예를 들면 일부 그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것을 실제로 군사적으로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액션들이 아직 뭐 구체화되거나 명확하게 표현된 건 없는데 어제 일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 규제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고 심하게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포를 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 상황은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는 국가 간의 신의 관계가 확실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파트너가 되거나 동맹이 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최현동 매니저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기술 전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게 될 미래 산업 사회의 키워드는 역시 그 AI라고 하는 걸로 대별이 되고요. 이 AI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산업과 소비와 사람과 생산과 소비가 모두 지배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 AI 산업, AI 사회의 제일 중심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와 비메모리를 포함한 사람으로 따지면 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저장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연산해서 어떤 결론을 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을 이제 소위 뇌가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뇌에 해당되는 이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AI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이 산업은 각국의 핵심 역량이 되고 각국의 필수적인 산업이 될 건데 한국이 바로 그 위치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니까 일본의 경험은 과거 그 80년대 말 90년대에 한국과의 그 D램 반도체, 소위 치킨 게임에서 져서 일본의 D램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메모리 분야 쪽까지도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막으려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고비는 늘 있고요. 우리가 지금 60년대부터 소위 그 요즘에 뭐 얘기가 되고 있는 65년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이니까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손주를 볼 나이가 됐는데 그럴 정도의 오래된 얘기를 갖고 지금 다시 꺼내놓은 것은 저희가 그 어려운 점, 굴욕을 감수하고서도 한일 협정을 맺고 그리고 그걸 시드 머니로 해서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켰고 오늘날에는 소위 이 앞으로 미래 사회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산업의 세계 최강국의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라는 것은 극복하고 넘어가고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 최근 뭐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지수가 어제 이제 큰 저점을 쳤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더 이상 뭐 그와 관련돼서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멘텀 없다고 봐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쟁 중에 대바닥 나온다라고 보는데 이 일본과의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속에서 대바닥 나왔다라고 봐서 오늘 그 중심 종목인 엊그제 삼성전자를 편입했던 것처럼 이 지수를 끌고 갈 이 종목 SK하이닉스를 오늘 편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네. 오히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디램이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네. 아예 이 기회를 딱 보고 공급량을 줄여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올리고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네. 참 이런 논리로 가는 거 보면은 참 네. 신기합니다. 네. 자, 우선은 지금 기술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금 고점,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자, 앞으로 그러면, 네. 디램이 이제 계속 이제 감산으로 가면은, 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면, 네. 다음 전고점도 더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차트를 볼 수가 없어서. 네, 지금 차트를 보고 있죠. 지금 보고 네네. 계신 것은 이제 그 주봉인데요. 말씀하시죠, 네네. 계속.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주봉상, 지금 전고점인, 얼마죠? 저 9만 원인가요? 8만 원이죠. 네. 네, 8만 원 이상 네. 좀 돌파할 수 지금 재료로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네. 지금 초미 관심사는 이 하이닉스는 이제 중심 사업 모델이 디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디램 가격이 아주 손익 구조가 최고로 이제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최근 들어서 이 지수 흐름을 보면은 그 가격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보다도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상승 속도가 빨랐죠. 네네. 그것은 뭐 디램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고, 실제로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많은 분들이 그 경기 불황을 넘기는 그런 법이 무조건 이제 예를 들면 뭐 가격을 내리거나 덤핑을 해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지만, 이 디램 산업은 이미 확실한 가전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거의 80%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불경기를 견디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있을 때는 치킨 게임 벌어지면서 무한 가격 경쟁이 펼쳐졌는데, 네. 이제는 이 불경기를 넘기는 과정이 과점체제이기 때문에, 야, 우리 감산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유가가 급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산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유가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수요를 조절하면서.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더 간다고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5G 세상이 되면 많은 빅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그걸 연산하고 뿌려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기기들이 앞으로 결국 그 디램을 포함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사회가 계속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5G를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사실은 이 D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중국에서 그 비트코인 채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서버용 그 수요들이 줄어서 최근에 좀 빠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D램 가격이 회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정고점을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항상 불경기를 견딜 때 그 회사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가격을 올릴 정도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그 회사가 결국은 나중에 불경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다음 파동에서 큰 시세를 내는 그럴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목표치 85,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72,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준남 매니저님. 네.